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박종선 작가의 전시를 찾았습니다. 버릴 것을 과감히 베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그의 손끝에서 한 점의 가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드러납니다. 오늘 저는 가구를 본 것이 아니라 형태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박종선 작가는 한국 전통 목가구의 장인 정신과 현대 디자인 감각을 접목한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그는 17, 18세기 한옥 스타일과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그리고 쉐이커 스타일 등의 실용적 미감을 결합하여 작업해왔습니다. 그는 조선 목가구의 제작 전통을 배웠습니다. 해외 디자인 페어도 참여하여 한국 가구 디자인을 국제 무대에 소개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그가 디자인한 가구가 사용된 바 있어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디자인에서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나무 고유의 물성과 형태미를 살리는 미니멀하고 절제된 미감을 지향합니다. 그는 사물의 외양보다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또한 반복되는 거드기를 통해 최소한의 것만 남은 형태가 주변 환경과 맞물려야 한다고 작업 철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가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신체와 습관에 따라 변화하며 사물과 인간이 관계 맺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통 목공예의 마감과 현대적 실용성의 접점을 찾아 확장함으로써 가구 디자인이 단순 가구를 넘어 하나의 예술 문화적 표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자이너가 나무의 본성, 형태의 본질, 사용자의 경험까지 고려하여 작업함으로써 디자인이 환경, 철학, 일상의 교차점에 노예함을 보여줍니다. 대중에게 디자인의 깊이와 미감을 알리는 데 기여했으며 전통과 현대, 국내와 국제를 잇는 가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죠. 박종선, 그 조용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여기 서울옥션 강남센터입니다. 지하 4층에서 박종선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고요. 방금 통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원주에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보고 내려가서 또 한번 만나서 식사함께 하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곡한 박종선 작가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작품을 구경하시겠습니다. 조용한 새벽 속 길을 따라 한겨울의 나무가 속삭임다. 겉모습보다 깊은 곳에 숨겨둔 이야기 흐른다. 칼끝은 조심히 멈추고 손끝에 세월을 느낀다. 버릴 건 버리고 남은 선, 그 선이 길이 되어 간다. 과한 장식은 떨구어내고 비워진 자리에 빛이 온다. 만약에 지금 현재 산다면 어느 정도 가격일까? 데스크는 1,400만 원 1,400 하고 있고요. 요거는 선생님이 실제로 사용도 하셨던 데스크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말 기능 면에서도 그렇고 이 책도 놓을 수가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 식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요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2,600만 원. 2,600. 야, 이게 식당에 정말 집이 크면은 이게 네. 딱 하나 놓으면 분위기가 딱 바뀌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그 17세기, 18세기 조선 목가구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맞습니다. 예. 이렇게 못이나 탁화, 나사 안 쓰죠. 없이 네네. 나무 결구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 원주에는 그 공방에 제가 몇 번 가봤어요. 네. 그 작업을 아주 그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장식 등 네, 이거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앤더슨 씨에서 들어온 앤더슨 씨. 조명입니다. 네네네. 요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것도 두 점 다르긴 한데요. 두 점 다 한 500만 원 상당 하고 있습니다. 500상당. 야. 요거도 작품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요거도 박종선 씨 작품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존 킬 미국 아, 존 킬. 네. 아, 그러니까 여기 박종선 씨 말고 앤더슨, 네. 또 존 킬? 아니요, 앤더슨 씨라는 업체에서 아, 협업을 통해서 앤더슨 들어온. 씨. 네, 맞습니다. 아, 네. 조지 나카시마, 블라디미르 케이건, 아, 에드워드 네네. 웜리 이런 작가들이 네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전시회는 언제까지 하나요?
전시는 11월 30날 말일까지 하고 그럼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다. 네. 하여튼 제가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와보십시오. 특히 이제 집을 이제 신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구가 사실 이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 박종선 씨 작품 하나 정도 딱 갖다 놓으시면은 집에 포미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종선 씨는 철학을 갖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웰라이브 메스트에 소개된 그의 인터뷰 보내드리면서 권택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해로 27년째 가구를 만들고 있는 박종선입니다. 처음에는 액자를 만드는 공방을 했었습니다.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가구를 만들게 됐어요. 그때 만든 가구가 책상이랑 조명 기구였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액자를 할 때와는 다른 즐거움, 성취감, 가구로 바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가구를 시작할 때는 가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짐작으로 하다가 99년도쯤에 전통공예건축학교에 가서 가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이제 조선 가구에 대한 접합 방식과 이해를 하게 됐죠. 수업을 마치고 나서 현대 가구에 대한 모색의 고민이 아주 굉장히 깊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크게 영감으로 작용했던 것은 미국의 쉐이커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가구를 현대화시키는 그 숙제를 쉐이커 가구에서 찾았다. 가구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저에게는 이제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든 필연이든 나한테 왔다라면 이번 생엔 이걸로 가자. 이렇게 마음먹게 됐죠. 2009년에 미국 마이애미에 첫 전시를 가게 됐고요. 다행히도 그 전시 때의 작업이 솔드아웃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갤러리나 제 입장에서 굉장히 보람 있는 전시였고요. 이후에 이제 유럽 바젤 전시 때에 휴고 보스 회장님께서 제 가구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받게 되고 그분 말로는 더 이상 놀 곳이 없어서 이제 주문할 게 없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됐고요. 저의 작업실은 아주 시골에 있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 굉장히 눈 밝은 컬렉터들에게 선택되어진다는 것은 보람을 넘어서 굉장히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구라는 것이 쓰임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식 없이 어떻게 그 구조적인 부분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구조 자체가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디테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여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선조들이 한 500년 동안 이렇게 답습하던 작업 안에 이미 다 있었던 것이고요. 단 지금은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적인 감성을 어떻게 탑재할 것인가 나만의 어떤 유전자를 담아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이나 가구나 사실 가장 기능적인 선은 직선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나무는 태생적으로 직선이었던 것 같아요. 지구 중심에 뿌리를 두고 태양을 향해서 자라는 건 역시 그렇고 재료로서 가공되어지는 과정들 안에 늘 직선이 개입되는데 직선 안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곡선과의 타협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곡선이 주는 굉장히 달콤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선으로 좀 더 싸워보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도면은 사실 창작하는 분한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한 것을 내가 만드는 것에 도면이 있을 이유는 사실 없고요. 1차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쓰이는 가구인가, 어떤 나무를 쓸 것인가 그 정도만 정하고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영감의 창구를 열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 가는 동안에 작업자는 순간순간 촘촘한 추월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철학을 세우고 자연에 가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작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확인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나름대로 제 자신을 보면 경쟁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구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연이라는 것은 큰 스승이죠, 저한테는. 동물처럼 약육강식이 아니라 경쟁하지 않는 모습들로 굉장히 아름답게 존재한다는 거죠. 저 역시나 제 방법대로 진화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요. 경쟁하지 않는 세계와 가까이 있는 것이죠. 개수는 한 20여 점 참여하게 됐는데 그 내용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이닝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미술 감독께서는 이미 디자인을 해온 상태였고 그 부분을 그대로
제가 제작만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거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배우들이 뭐 숨는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좀 재밌는 내 이야기를 담아야 되지 않나? 그러던 차에 제가 좋아하는 폐사지 그 터의 기운이나 레벨이 가진 아름다움이 굉장히 이게 한국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개의 패널들이 레이어드 되고 사이사이에 틈이 존재하는 부분에 사람이 숨는다라는 것을 위트와 긴장감 있게 폐사지의 지형 레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은유된 그런 작업으로 승화가 됐습니다. 에릭 사티라는 작곡가의 음악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대에 그분의 음악을 가구 음악이라고 장르를 만들 정도로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티내지 않고 일단 작가의 명성에 기대지 않고 기물로서 아주 굉장히 정직한 그게 바로 가구가 아닌가. 공간에 대한 배려, 또 다른 기능을 하는 물건들과에 대한 배려,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있는 배려가 있는 가구. 하나로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어떤 군에 있는 가구를 만드냐인데 책상 작업을 할 때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책상 중에서도 가장 작은, 한 사람을 위한 가장 작은 책상이라는 의미가 마치 기물이긴 하지만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굉장히 애정하고 스킨십하고 하면서 사용자와 굉장히 닮아간다라는 게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메모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메모가 주는 선물은 너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나 열어볼 수 있고, 그래서 작업이 막힐 때는 이제 메모를 찾아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보험 같은 거죠, 작가에게는. 그러니까 뭘 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이미 나의 흔적들 찾아보면 무엇을 할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조형의 그 실습 작업은 우연의 채집이라는 방법인데, 가급적이면 매일같이 뭔가 내 눈을 이렇게 잡는 작은 물질들, 그게 쓰레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작업하는 나무의 파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채집을 해서 조합하는 작업을 해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여기는 문법이 없는 거예요. 실은 디자인은 문법이 필요 없잖아요. 시도 그렇고 마치 언어로 시를 짓듯이 물질로 시를 쓰는 행위인데요. 가구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입체적 스케치예요. 이것이 가구가 될 수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가구 장인 학교를 만들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밀도 없이 상업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이런 거 말고 어떤 궁극의 의미를 담아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약간 국제적 규모의 학교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으니까. 롤모델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저희는. 적어도 작게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그런 학교란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레임을 잃지 않는 삶이 유지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할 때 혹은 집에서 잠이 들 때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은 굉장히 설레이는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다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새벽 속 길을 따라 한결의 나무가 속삭임다. 겉모습보다 깊은 곳에 숨겨둔 이야기 흐른다. 칼끝은 조심히 멈추고 손끝에 세월을 느낀다. 버릴 건 버리고 남은 선, 그 선이 길이 되어 간다. 과한 장식은 떨구어내고 비워진 자리에 빛이 온다. 시커의 숨결 한옥에 옮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네. 나무는 말없이 나를 비추네. 나는 그 아래서 나를 찾네. 본질만 남은 길 위에 아름다움이 피어나네. 나무야 너도 세월을 품네. 나는
집 사람의 마음을 닮아가네. 한 점의 가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놓인 자리. 앉는 이의 호흡 따라 흔들리며 가구와 인간의 대화 이루어진다. 손끝에 남은 따뜻한 결 세상과는 다른 리듬을 타네. 천천히 더 천천히 마음처럼 완성되어 가네. 나무는 말없이 나를 비추네. 나는 그 안에서 나를 찾네. 혼질만 나던 길 위에 아름다움이 피어나네. 나무야 너는 세월을 품네. 많은 여러 시간을 만들네. 두이어 만든 이 작은 집 사람의 마음은 닮아가네.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e 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